자, 오늘은 연쇄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쇄 법칙은 영어로 체인 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쇄 법칙 체인 룰인데, 자, we consider two function. 우리는 두 개의 함수를 고려하자라는 얘기입니다. y equal f of u하고 u of g of x. u는 g of x.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 x 공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u 공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y 공간이 있다고 보면 여기서 오는 함수는 g일 거고, 여기서 오는 함수는 f일 거고요. 여기서 전체로 가는 함수는 뭐가 되냐면 저희가 f.g라고 하면 되겠죠. f.g. 자, 이렇게 될 건데, 자, 그렇게 됐을 때 f가 미분 가능하고 u에 관해서 g가 x에 관해서 미분 가능하다면 여기까지가 p겠죠. Then f.g is also differentiable in x. f.g 즉 합성함수도 이제 합성함수는 그러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겠죠. x에서 y로 가는 이 함수도 이제 x에 관해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그 미분을 하면 f를 g로 u에 관해서 미분한 거, 이게 g of x가 u니까 u에 관해서 미분한 거에서 u를 다시 x에 관해서 미분한 것을 곱한 형태하고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f.g는 dy dx니까 dy dx는 dy du로 거쳐서 f를 미분한 형태를 거쳐서, 그 다음에 u를 x에 관해서 미분한 형태를 두 개 곱한 거하고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증명을 살펴보면 여기 간단하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 자, 우선은 f.g를 미분한 거니까 정의대로 쓰면 되겠죠. 극한 붙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 x분의 이제 f.g의 x 플러스 델타 s고요. 여기는 f.g의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파트에서 양변에 이제 g의 변화, u의 변화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로 곱하고 나누겠죠. 이렇게 해서 곱하고 나누는 형태로 저희가 쓰고요. 그 다음에 이 g of x 플러스 델타 x 빼기 g of x를 이제 델타 u라고 놓으면 저희가 앞에서 이 파트가 델타 u가 되겠죠. 이 파트가 델타 u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놓고 서로 바꾸면은 델타 u가 바뀔 거고 델타 x가 0으로 가죠. 근데 이제 델타 x가 0으로 가면 당연히 이 파트가 0으로 가니까 g of x 빼기 g of x니까 델타 u도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앞에 파트는 이제 델타 u가 0으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f'이고 어느 포인트에서의 극한이냐면 g of x, 미분이냐면 g of x니까 g of x 값이 들어올 거고요. 뒤에 파트는 g를 미분한 게 되니까 g'x가 되겠죠. 그래서 g'x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f.g의 전체 x에 미분한 것은 f를 미분해서 어느 포인트에서 g of x에서의 이제 미분 값이고, 뒤에는 이제 g'x가 이제 붙는 형태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여기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게 분모는 0이 아니어야지 이게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this proof is satisfied if delta u is not equal to 0. 0이 아닐 때 설명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0일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in general case는 이제 instead of calculus 메트릭 버전을 바라는 얘기인데, 칠판 이제 스튜어트 책의 캘큘러스를 살펴보시면 전미분 형태에서의 이제 증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따르면 0이
경우도 같이 포함하면서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체인 룰을 이용하면 이제 이런 증명을 보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증명하면 되나요? 자,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희가? 앞에 예제로 똑같이 쓰면 u of x, 즉 g of x 형태를 뭐라고 보냐면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f of x는 어떻게 되나요? f of u는 루트 u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나요? u는 g of x인데 이거는 이거는 이 함수는 x제곱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y는 f of u인데 이거는 루트 u란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합성함수 y는 f.g의 x, 이거는 f의 g of x고 g of x니까 여기에 루트 g of x 타입이 들어올 거고요. g of x가 x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1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by using 체인 룰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얻냐면 f.g의 데리베티브는 어떻게 했나요? f를 미분해서 g of x, g를 미분해서 x니까 이 앞에 파트는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fu를 미분하면 2분의 루트 u 분의 1이죠. 근데 u 자리에 뭐가 들어오나요? g of x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g를 미분하면은 g of x, g of 프라임을 미분하면 u 프라임을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자, 미분하면 얼마인가요? 2x가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 약분을 서로 하고 여기 대입하면 루트 x제곱 플러스 1분의 x가 되겠죠. 자, 뭐 이런 형태로 저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를 보죠. 뭐 f가 u가 g of x라고 주어져 있고요. g of x의 이제 n승을 미분하면 for n 인테저네요. 인테저 n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나요? 자, u는 g of x가 그대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f of u는 어떻게 보나요? u의 n승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합성함수 y는 f of u가 될 거고 이거는 f of g of x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f.g의 형태니까 합성함수면 체인 룰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f.g의 미분의 x는 f'의 g of x, g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죠. 근데 f'은 이 자체가 u니까 u의 n승을 u에 관해서 미분하면은 n의 u의 n-1인데 u는 g of x니까 여기에 n-를 붙겠죠. 그 다음에 g 프라임 x 이렇게 붙겠죠. 자, 그래서 뭐 심플한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 경우는 언제인가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잠시만요. 자, 이 경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if n이 저희 앞에 뭐 굳이 뭐 n을 이제 자연수 0,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다 고려해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음의 정수일 때도 지난 시간에
한번 보죠. 네거티브일 때도 우리가 이거 성립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한꺼번에 해도 상관없겠죠. 이 경우에서. 여기서 뭐 양수라고 제한시킬 필요 없이 모든 정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 인테저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보면 바로 증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인버스 함수, 역함수란 얘기죠. 자, f가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하면 된 역함수는 g는 f 인버스가 되겠죠. 이게 미분 가능하고 어떻게 되냐면 g의 데리버티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라는 얘기. 자, 그러면 어떻게 보나요? 합성함수를 시키면 되겠죠.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 시키면은 이제 역함수니까 g 자체가 f 도트 f의 인버스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면은 이거는 아이덴티티 펑션이니까 자기 자신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 자신을 미분하면 1이 될 거고 이 합성함수를 미분하면 f 체인 룰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역함수는 g이기 때문에 g 프라임 x는 어떻게 되나요? 나누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물론 이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니까 0이 아니다 라고 주어져 있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를 하나 보죠. 자, x 3승 플러스 1이 있고요. What is derivative of inverse function? inverse function에 대한 데리버티브. inverse function이 이제 f의 inverse function을 g of x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데리버티브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g'2는 얼마냐? 이런데 그럼 좀 전에 세럼에 의해서 g'(x는) 어떻게 되나요? f'의 여기 g of x의 역수 형태로 주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저희가 g'2니까 g'2가 2일 때 밸류니까 언제 2가 되나요, 이게? x 3승은 1이 될 거고 x는 결국은 1일 때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g'2를 구하는데 이거는 f의 프라임의 g of 2인데 이건 역함수니까 g of 2가 x란 얘기, y란 얘기는 f of y가 얼마란 얘기인가요? 2가 된다는 얘기니까 지금 좀 전에 이제 y 값이 얼마가 찾았나요? 2가 되는 밸류가 1일 때를 찾았죠. 그래서 이건 결국은 f'1이 될 거고 1일 때 미분값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가 다이렉트하고 미분하면 되죠. x 3승의 플러스 1이니까 3x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f'은 f' 1 값을 구하니까 1은 3이 되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증명을 볼 수가 있는데 상가함수의 이제 도함수를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상가함수는 영어로 트리고노메트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리고노메트릭 펑션에 대한 이제 도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립한다라는 건데 저희가 첫 번째로 심플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우선은 사인하고 코사인의 정의가 이렇게 시초선이 있고 세타에 대한 동경이 있을 때 이 반지름이 R1이라고 보면 여기 좌표의 점이 P가 X, Y일 때 우리가 X 여기가 Y일 건데 sin X 세타는 어떻게 정했냐면 R분의 Y라고 정의를 했고요.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라고 정했습니다. 당연히 세타가 0으로 가면 이게 한없이 0으로 오니까 이 동경이 시초선에 붙겠죠. 그러면 Y 값이 0이 되니까 사인 같은 경우에는 0으로 가겠죠. 코사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디로 가나요? 당연히 이게 한없이 이쪽으로 붙어서 내려올 거니까 이 포인트에 따라서 내려오니까 x는 점점 r에 가까이 가겠죠. 그러면 이 값은 1로 가겠죠. 그래서 이거 형태는
자연스러운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은 왜 0으로 가는지 한번 살펴보죠. 우선 세타가 0이니까 분모는 0이고 분자는 코사인이 세타는 1로 간다고 했으니까 빼기 1하면 0으로 가겠죠. 0분의 0 꼴인데 리미트 세타가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인데 분모 분자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을 곱하면 되겠죠. 합차 형태로. 자, 그러면 이거는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이 될 거고 분모는 세타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파트는 뭐하고 같나요? 이 파트는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하고 같겠죠.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리미트 세타는 0으로 할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사인 세타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이 파트는 우리가 1로 가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파트는 어디로 가냐면 분모는 좀 전에 코사인은 1로 간다 했으니까 2분의 세타 사인은 0으로 간다고 했죠. 첫 번째에서. 그러니까 이 파트는 0으로 갈 겁니다. 2분의 0이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값은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겠죠. 1 곱하기 0이니까. 자, 뭐 이런 형태로 저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러면 왜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로 가느냐? 뭐 이거는 예전에 뭐 저희가 뭐 성립하는 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한번 증명을 보죠. 여기 지워서 조금 하겠습니다. 자, 조금 생각을 해서 왜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0으로 가느냐? 물론 뭐 기본적으로 뭐 고등학교 때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써보죠. 자, 이 점을 P라고 하고 X, Y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에 삼각형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호에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선 내린 것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기 안에 거 넓이하고 여기 호의 넓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직각삼각형의 넓이하고 이 비를 보는 거죠.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이거로부터 파생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쓰나요? 반지름 RR이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사이 끼인 각이 사인 세타니까 2분의 1의 R 제곱의 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호의 넓이는 어떻게 치나요? 여기는 R 세타라고 얘기를 하죠. 라디언 형태로 보면 그 다음에 여기 형태는 여기 높이가 탄젠트 세타니까 여기는 R이고 이 길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R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맞나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R 제곱 2분의 1 R 제곱의 탄젠트 세타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양변에 이제 여기 잘못 썼네요. 여기 호의 길이가 R 세타인 거고 여기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 RL이 되겠죠. L은 호의 길이. 그래서 2분의 1의 R의 제곱에 호의 길이가 지금 R 세타라고 했으니까 2분의 R 곱하기 R 세타니까 R 제곱 세타가 돼서 여기 파트가 빠졌네요. 제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양변에 이제 2분의 R 제곱은 다 약분이 될 거고요.
남는 거는 사인 세타, 세타, 탄젠트 세타가 될 거고요. 자, 양변에 이제 사인 세타로 나누면 여기는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사인 나누면 코사인 세타 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이제 세타를 0으로 보내면 어디로 가나요? 코사인 세타 분의 1은 1로 가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여기도 1로 가고 여기도 1로 가니까 사이 것도 어디로 가나요? 1로 가겠죠. 그러면 역수치하면 세타 분의 사인 세타는 1로 갈 겁니다. 자,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조금 좀 더 지울게요. 제가 뒤에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었어야 됐는데 지금 안 만들어서 그런데 우선 뭐 잘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증명해서 뭐 증명이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세타가 0보다 큰 쪽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값은 말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우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0보다 큰 쪽에서의 넓이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칸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좌극한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세타의 좌극한의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보자라는 얘기. 그러면 이거는 리미트 세타 프라임을 보죠. 세타 프라임을 우칸 형태로 바꾸고 세타 프라임을 어떻게 놓냐면 마이너스 세타로 놓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세타 자리에 마이너스 세타 프라임이 올 거고 사인에 세타 자리에 마이너스 세타 프라임이 오면 되겠죠. 근데 사인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원점의 대칭, 즉 아드 펑션인 거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없어질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칸이 우리가 1로 가는 거 알고 있으니까 1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좌극한, 우극한이 전부 다 1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낼 수 있나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는 고등학교 때 뭐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 이 파트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하나만 보죠. 사인을 미분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정의대로 쓰죠. h분의 sin x 플러스 h sin x.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이 파트를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두 개의 차를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뭐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간략하게 써보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이니까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되나요? 사인의 알파에 코사인은 어차피 마이너스 베타 들어와도 이분 펑션이니까 뭐 이렇게 그대로 바뀔 거고요. 여기는 사인이니까 사인은 아드 펑션이니까 마이너스 하나 나와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백이니까 위에서 밑에 걸 빼면 어떻게 되나요? 위에서 밑에 걸 빼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빼면은 2의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궁극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파트를 조금 내려서 써보죠. 사인 A 빼기 사인 B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알파는 그러면 A, B를 두 개 더해서 나누기니까 2에 코사인 2분의 A 플러스 B 사인 2분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여기 분자는 어떻게 되나요? A에 해당하는 게 X 플러스 H니까 2에다가 코사인에 두 개 더해서 나누기니까 X 플러스 2분의 H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 빼서 나누기니까 사인에 빼면은 2분의 H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증명한 게 하나 있죠. 2분의 H 분의 코사인 X 플러스 2분의 H 사인 2분의 H 이렇게 되니까 요 파트가 좀 전에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1로 간다고 했죠. 이 파트가 1로 가니까 결국은 코사인 뭐만 남나요? X만 남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사인도 마찬가지겠죠. 자, 사인도 하나 더 증명을 해보면 여기에 코사인도 미분하면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x 플러스 h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바뀌겠죠. 자, 코사인은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지금 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삼각 함수의 정리를 이용해서 합과 합을 곱으로 나타내는 거 이런 형태로 곱을 또는 합으로 나타내는 거 이런 형태를 써서 변형을 했는데 코사인은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어떻게 바뀌나요? 마이너스 사인 사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사인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아니까 리미트 h분의 마이너스 사인의 x 플러스 2분의 h 사인 2분의 h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에 이제 2배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똑같이 내려서 이 파트를 조금 전에 했듯이 분모로 나눠서 2분의 h로 만들면 결국 이 파트는 1로 가겠죠. 그래서 남는 거는 앞에 거 마이너스 사인 x만 남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탄젠트하고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는 저희가 목셈 미분법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쓰면 되겠죠. 왜냐하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시컨트는 사인분의 1이니까 시컨트는 코사인분의 1,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이제 목셈 미분법을 이용을 하면 1번, 2번 사인하고 코사인의 이것을 활용해서 미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